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9일 오후 2시입니다. 요새 월드컵 해설로 나오는 박지성 선수의 한자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몇 년 전에 일본 신문을 보니까 한자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혜로울 지자에 별성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와이저 스타죠. 와이저 스타. 박지성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까? 아주 영리한 스타, 아주 지혜로운 스타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한국 선수, 특히 독일을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꺾은 위협을 달성한 한국 축구 선수들의 이름, 홍철, 문선민, 김명권, 구자철, 정우영, 조현우, 장현수, 손흥민, 윤영선, 이용, 이재성, 이 스타팅 멤버인데 한자 이름이 좀 궁금하던 차에 오늘 어느 호텔에 들렸다가 호텔 그 비즈니스 센터에 갔더니 아사히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을 펼쳐보니까 한자 이름을, 고맙게도 한자 이름을, 한자 본명입니다. 다 써놨습니다. 왜 제가 본명이라고 하냐 하면은 구자철 할 때 구자철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그냥 발음 부호입니다. 그렇게 적는 한글 이름은 그게 본명이 아닙니다. 발음 부호입니다. 본명은 한자로 써야 합니다. 왜냐? 지을 때 한자로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니까 한자가 본명입니다. 발음은 부호일 따름입니다. 부호. 그런데 우리는 부호로만 적고 쓰고 있습니다. 적고 쓰고 읽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홍철, 문선민 등 이분들의 한자 이름을 쭉 훑어보니까 아주 좋은 뜻이 많습니다. 좋은 뜻이.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한번 홍철의 철자는 밝을 철자죠. 문선민 할 때 선자는 베풀 선자입니다. 그리고 구자철 할 때 자는 불어난다, 늘어난다는 자자입니다. 그리고 밝을 철자. 정우영은 또 우자에 꽃영자, 보통 영화영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조현우 선수, 골키퍼. 어질현자에 도울 우자입니다. 손흥민, 일어날 흥, 백성민, 윤영선, 선자는 착할 선자, 이용, 녹일 용자, 이재성의 성자는 이룰 성자. 온통 좋은 이름 다 모았습니다. 좋은 한자를 다 모았습니다. 밝을, 베풀, 불어날, 또 꽃, 어질다, 돕는다, 착하다, 녹인다, 포용한다는 뜻이죠. 이룬다. 이 최강 독일팀의 슛을 독일팀이 20번 이상 날렸는데 모조리 막아낸 사람이 조현우 선수죠. 조현우. 저는 조현우라고 하기에 조시성이 한국에는 둘이 있습니다. 나라조와 성조인데 저는 나라조입니다. 그래서 제 성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일본 신문을 보니까 저와 같은 조입니다. 저는 하만조인데 본관이 같은 조니까 더욱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더구나 현우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남을 어질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염원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주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결혼을 해서 부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손흥민은 백성, 즉 국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2골을 넣은 게 바로 백성들, 아닌 이제는 국민이죠. 국민들이 떨치고 일어나는, 또 기분 좋아서 실제로 일어나서 박수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름대로 된 겁니다.
한자 이름에는 흔히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동양 철학 한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면서 이 파자를 하기도 하고 해서 짓습니다. 또 이름을 가지고 이 점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술적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희망이 깃든 이름입니다. 또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렇게 지은 이름을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의식이든 무엇이든 내 이름에 이 좋은 이름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좋은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값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름값을 하라. 이름은 좋은데 왜 행동은 그러느냐 하는 뜻이죠. 이름값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듣고 자라면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남이 그런 좋은 이름을 자꾸 불러주고 써줍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응원이 되겠죠. 그 이름대로 열심히 살라는 응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못 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과학적 근거는 약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못 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아, 내가 이름대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답니다.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그렇게 귀한 이름을 부호로 불러서 되겠습니까? A, B, C, D, E, F 이렇게 사람을 부호로 붙이든지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손흥민이라고 한자로 써야지. 손흥민 하는 것은 A, B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유대인을 딱 수용시키는 그 순간 이름을 다 무시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다 번호가 되어버립니다. 번호가 되는 순간 간수들은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름으로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간수와 그 죄수 사이, 이건 죄수가 아닙니다만 이 포로 사이에 인간 감정이 오갑니다. 그러다면 더 잔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부호화해버리면은 그것은 생명, 정감 이런 게 사라집니다. 한국 공무원들 중에 참 나쁜 짓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이름을 뺀 사람. 지금 다 부호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경북, 뭐 전남, 전북, 부산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없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는 차 앞에 충북 번호차가 번호가 붙은 자동차가 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저 먼 데서 올라왔으니까 서울 잘 모르는 분이구나 해가지고 좀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와 같은 고향의 자동차가 번호판으로서 확인이 되면은 뭔가 친근감이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인간을 부호화하고 의미를 암호화하고 소리화하는 게 바로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 한글 전용으로 쓰여진 지명이나 사람 인명은 그게 소리입니다. 부호입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말을 만들고 그걸 또 수백 년 동안 쓰면서 살아온 문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글 전용은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명 파괴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흔히
정신과 영혼의 위기라고 합니다. 물질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라는 그릇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는 30%는 토속어로서 토속어입니다. 이거는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눈, 바람, 비, 좋다, 나쁘다, 바라다, 뭐 이런 등등. 그 다음 70%는 한자어로서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글 전용이 40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니까 한국어가 암호 내지 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에 금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신이 영혼이 막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을 봐야 축구 스타들의 본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민족적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아직도 한글 전용이 독립운동이고 한자를 쓰면 사대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제정신 차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